여러분, 굿모닝 행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D-78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하루하루 째깍째깍 잘 가고 있죠? 23년 국회직 문제도 우리 오늘 마지막이고요. 17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국회직이 조금 매운맛인 거 느껴지시죠? 9급도 이렇지만 8급은 더합니다. 8급은 게다가 25문제예요. 8급은 제가 지금 한 4주차 정도에 풀어볼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그 문제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천지들 새로운 것 꼭 확인해 주시고 굿모닝 행정을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듣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출문제 해설지 다운 받으셔서 직접 풀어보시고 연습도 해보시고 단권화 교재의 중요한 내용들은 체크도 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17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회적 자본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자, 일단 정부의 역할을 배제한다. 왠지 사회적 자본은 정부가 뭔가 못 만든다. 이런 얘기 읽어본 거 있죠. 그죠? 정부가 절대 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노력으로는 만들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왠지 정부의 역할을 배제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부가 사회적 자본을 주도하지는 못해도요. 사회적 자본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고요. 시민들의 협력과 신뢰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자본의 예시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요. 만약에 환경오염이 너무 문제가 심각해. 내가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너무 싫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 라는 그러한 사회적 자본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실제 재활용도 잘하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막 이런 걸 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정부가 그 사회적 자본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실제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장소들을 따로 만든다거나 혹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같은 것들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의 법들을 추진한다거나 이러면 사회적 자본의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의 정부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왠지 기존에 읽어봤던 기출문제들 때문에 문맥의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 단어나 표현 하나만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1번 같은 선지들. 그래서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협력과 신뢰가 훨씬 중요하기는 해요. 이게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2번, 장기간에 걸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3번,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및 사회 구조 등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선지예요. 4번, 실질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네, 실질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죠. 실제 경제적 자본은 아닌데요. 사회적 자본으로 인해 거래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나타날 수가 있죠. 지식 기반 사회에서 경제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리신 분들은 요 1번하고 4번 요거 가지고 엄청 고민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불신이 만연하겠죠. 사회의 분열,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집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1번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자, 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분권교부세는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 언제 있었는지 막 이런 거 열심히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금의 교부세가 네 가지 종류. 그래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씁니다.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45%입니다. 알고 계시죠? 19번 갈게요. 자, 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되게 길죠? 근데 국회직이 원래 이렇게 예산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에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실제 그러니까 이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들 물어봅니다. 자, 기억부터 갈게요.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구성이 됩니다. 맞아요.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측을 해서 2월을 시키는 거니까 명시 2월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를 해서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2월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명시 2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디귿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 이상하죠.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이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티귿 틀린 선지가 되고요. 리얼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확정된 예산의 세항과 목, 요거의 금액을 서로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리얼은 맞습니다. 미음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의 각한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 설치 불가. 제가 증액이나 비목을 설치하는 건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감액이나 비목을 삭제하는 것은 정부 동의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워낙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미음 X고요. 비읍입니다.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그리고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예산 총계주의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조세법률주의 예산의 심의 확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 헌법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예산 총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은 제가 국가재정법의 예산제도 개혁으로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선지를 고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틀린 선지가 디귿하고 미음이거든요. 그래서 기역 맞고요. 니은 맞고요. 리을 맞고요. 비음 맞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비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를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부 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소국국가, 적국국가, 혹은 보수주의, 진보주의 다 알고 계시죠? 약형 국가인 19세기의 자유주의 국가는 정부는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국민 생활의 부문에서 최대한 국가가 빠져야 된다고 했죠.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두 번째, 자,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즈,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큰 정부관을 실제 강조했었습니다. 세 번째, 1979년에 취임한 대처 수상, 아시겠지만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전형적인 NPM, 신공공 관리론에 입각한 작은 정부 지향했었던 그런 정치가들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공공주택에 대한 민간 매각, 다 정부의 기능을 축소시키고자 했었던 내용이고요. 이 흐름은 마찬가지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게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냉전 시대를 맞아 정부의 기능 확대를 통한 크고 강력한 국가를 지향,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내용들은 모르셔도 돼요. 레이건 대통령이 강조했던 건 굉장히 소극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처와 마찬가지로 정부 부문의 NPM 도입해서요, 신공공 관리론적인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21세기 신공공관리론이 민주성, 형평성, 공공가치 소홀하게 다루었죠. 이걸로 인한 되게 많은 이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는 대안적인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트 NPM, 후기 신공공관리론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이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요. X가 아니라 오네요. 이것만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던 건 아시겠지만 우리 신공공 서비스 이론, 그죠? 후기 신공공 관리론, 공공가치 창출론 뭐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을 했었고 그래서 NPM과 NPM에 대한 반발 이렇게 해서 제가 1990년대, 2000년대의 그런 행정학의 흐름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되는 건 4번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주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국회직 전체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 내일은 법령 문제 가지고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내일도 모닝 행정학 꼭 아침에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